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정부의 손에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를 두고 여러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각하 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각하와 기각 두 가지 결정이 나온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 사건 이제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지금 항고심에서 지금 결정이 나온 거고요. 예. 1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에 대한 그 1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를 한 것입니다. 네. 이 사건 처분에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원심의 결정이 타당하다라고 하면서 각하 결정을 한 것이고요. 네. 다만 뒤바뀐 부분이 있는데 의대생의 신청 자체는 이제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봐서 본안 판단으로 들어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복리입니다. 네네. 일단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고 하는 그 공공복리를 정부 측에서는 강하게 주장을 해왔고요.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공공복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라고 해서 집행 정지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네. 일단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가장 큰 문턱은 넘었다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상 지금 의대 정원을 확정하기 위한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의료계 측에서는 대법원의 제한고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이 결정이 뒤바뀌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됐다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1심과 달랐던 부분이 이제 재판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인용 기대감도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지금 재판 쪽에서는 이 청구인 적격이라고 하는 그 범위 자체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하는 게 요즘에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뭐냐면 지금 또 법원에서 정부 쪽에다가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요구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이것을 이미 받아들여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넘어서서 본안까지 한번 보겠다 이런 전제하에 지금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보는 의견들이 꽤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기까지는 지금 일단 입시 요강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까지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이게 상당히 촉박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의료계에서 대법원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 결론을 뒤바꾸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이 항고심 결정 자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사실 대법원에서 뒤바꾸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수용하려고 한다면 보다 좀 더 성숙한 심리가 돼야 될 텐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사실은 충분한 심리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현실적으로도 사실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재항고시의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은 있는지 만약에 뒤바뀐다면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집행 정지라고 하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그 중대한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있으면 이제 증원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대법원에 넘어갔을 때 이미 사실상 집행 정지를 계속 구할 실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서 대법원에서 결론을 뒤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실익이 좀 없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본안 소송은 그럼 계속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 정지에 관한 결정이었고요. 본안 소송은 사실 근데 이런 집행 정지에 관한 요건들 외에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 대부분 한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집행 정지 결정에 있어서 의대생들의 기본권이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병원 현장을 이탈한 지 곧 3개월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3개월 넘게 수련을 받지 않게 되면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 자체는 불가능한 거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응시 자격으로 지금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공의 수련 기간
기간인데 그 수련 기간을 1년, 그러니까 1개월 미만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1개월이 초과할 경우에는 이제 추가 수련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 수련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정부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카드를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뭐 유예 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의료계가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공소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말을 계속 바꾸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재판을 방해했다. 이 이유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의료계 측 주장에서 가장 좀 주목할 만한 부분, 그들이 사실 가지고 온 가장 큰 카드는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위반, 요게 이슈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이번에 결정이 난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과 이 해당 이슈는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집행정지 결정을 사실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오늘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오시죠. 콘서트 계속 하는 것 자체가 뭐 팬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는데 팬들을 위한 거라면 그냥 더 자숙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음 주제를 저희가 만나보고 왔습니다.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선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뭐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또 음주운전 의혹까지 그야말로 시간이 갈수록 의혹이 점점 좀 불어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제일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소속사가 개입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들이 사실은 제일 충격을 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교통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과실로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과실로 범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거기서 뭔가 수습되지 않고 그 이후에 운전자가 바꿔치기를 했다든가 블랙박스 SD카드가 없어졌다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을 사실 불필요하게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혹들을 하나하나씩 저희가 짚어보면 먼저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사고 직전에 유흥주점을 방문을 했고 그리고 경찰이 사고 후에 계속 연락을 했는데 무시하다가 17시간 만에 출석을 했고 그리고 또 사고 직후에 바로 자택으로 가지 않고 호텔로 가는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음주운전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17시간 너무나 긴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체내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전략적으로 사실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벌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사실상 이 김 씨 측에서 지금 변수하고 있는 입장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이 좀 결여돼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사고 직후에 주거지가 아니라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도 아닌데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아닌 호텔, 그것도 아예 사건 발생지와 동떨어진 호텔에 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찰에 의한 뭐 강제 수사, 체포라든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17시간 후에 진행된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음주운전의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실무상은 그렇게 기소를 하지 않는데요. 다만 음주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다른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입증이 됐다. 가령 뭐 지금 방문했다고 하는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어떤 일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장면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증거가 음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음주운전의 뭐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다른 예. 보강 증거가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좀 더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를 했고 예. 이 결과도 음성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과수에 이제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잖아요. 그 예. 결과는 그럼 언제쯤 나오게 되는 거예요? 통상은 2주 정도 걸리는데 예, 사실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대한민국의 마약 사건이 워낙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실무상 저희가 진행하는 사건 같은 경우도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앞으로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정밀 검사에서 마찬가지로 음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예. 다만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 마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음주와 관련돼서 사실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알코올이라는 것을 분해하기 위한 어떤 대사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수사기법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국과수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음주를 했다 정도까지는 입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방법도 있군요. 예, 예. 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속사 대표가 내가 이제 매니저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시켰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만약에 운전자 바꿔치기 사주 이건 이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 범인 도피에 해당할 수 있고요. 예. 범인 도피에 해당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어떠한 범인을 도피했는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 본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적 여론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사실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에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범인을 도피시켰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김 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김 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좀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사고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네.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예, 예. 지금 사고 장면을 보셨겠지만 그 충격 정도가 상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운전자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나 뭐 손님이 다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특정범죄 가중율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 까지 적용을 할 수 있고 예. 경찰 또한 그런 죄명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씨 측 같은 경우는 현장을 떠난 이유가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나서 이제 공황 장애가 왔기 때문에 현장을 떠났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그러면 향후 처벌에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한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다면 예, 예. 그래서 뭐 공황 장애가 왔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사람이 다칠 거라는 결과 발생도 미처 예견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예, 예. 사실상 뭐 유의미한 주장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사회 통념상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파손된 부분을 잠시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앞으로 그러면 이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지금 이제 메모리 카드가 지금 없는, 그러니까 이게 발견이 그렇죠. 안 된 상황인 거잖아요. 이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고 직전과 직후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더구나 이 사건 같이 범인 도피라든가 증거인멸이 지금 또 추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혐의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도 사실 이 블랙박스 SD 카드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SD 카드가 정말 손톱만한 건데 예. 현실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한다면 찾기는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SD 카드에 좀 목매일 것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거, 즉 이제 뭐 유흥주점에서 아까 동석했던 지인들,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소속사 내부에 분명히 어떤 자료들이 남아 있을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호중 씨가 이 사건 이후에 뭐 이 사건 직후에 다른 누군가 통하고 있는 장면도 지금 CCTV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예. 해당 휴대폰에 대한 뭐 포렌식이라든가 이런 증거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호중 씨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